자, 테크스타 4회 들어갑니다. 네. 네. 좀 전에 방금 광복절 특집편을 녹음하고 네네네. 바로 녹음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준비를 해와가지고 아하. 대본이 있어가지고. 아까 것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보다는 실장님께서 그쵸. 억지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맞춰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나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다는 느낌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근데 즉석에서 하는 게 처음부터 많아요. 저 키노트도 안 봤다고 뭐라 그 시작을 아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사회 근황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네네. 근황이 개인적인 근황이 아니고 요즘 뭐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을 트렌드? 만한 최근 트렌딩 최근에 뉴스? 그렇죠. 트렌딩 뉴스. 네. 어디 뭐 윈도우즈 준비하셨다고 윈도우즈 네, 설치했다고요? 네, 이거 실장님께서 전혀 관심 없으실 테지만 저도 간간히 말 좀 섞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네. 자, 우선 제가 이거 포드카스트를 위해서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네. 네. 정말요? 네. 이걸로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저 작업 중인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큰일 나고 업그레이드하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시도를 몇 개 하네요. 있어가지고, 예. 파티션 나누고 하죠. 그렇게는 안 돼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우선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야 파티션 나누는 거 가능하긴 한데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이 업그레이드예요. 이게 네네네. 솔직히 파티션 나눠서 하는 건 젊었을 때나. 그것도 그렇죠. 맞아요. 요즘은 젊었을 때는 뭐 그렇죠. 파티션 한 5개 나눠서 뭐 이거 깔고 저거. 그렇죠. 그 되게 재밌는 게 저번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10이 무료 업그레이드예요. 네. 윈도우 7과 8 공식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업그레이드 이번 진행이 돼요. 어떻게 보면 애플한테 비슷한 이제 행보를 걷는 거죠. 그쵸.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언제나 실장님이랑 했던 대화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예전에 같이 일을 하면서 이거 맥 좀 다시 깔아주세요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맥을요? 네. 맥이 좀 느린 것 같으면 다시 깔아주세요. 근데 실장님 하신 말씀이 맥은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어디서 윈도우에서 배운 나쁜 버릇을 가져오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맥북 프로를 지금 벌써 5년 6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포맷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윈도우 10 그렇죠. 그대로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윈도우 10? 죄송합니다. 맥 OS 10을 잘 쓰고 있는데 윈도우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갖고 한 1년에 한 번씩 제가 재포맷을 해요. 깨끗이 빌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되면 좀 확실히 시스템적으로. 어찌됐든 갖고 제가 원래 새 윈도우를 인스톨할 때는 언제나 다시 깨끗이 인스톨하는 게 지금까지 일이네요 좀. 그래야 때 부하가 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큰맘 먹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루 넘게 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넘게 잡고 인스톨 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작업하다가 깔고 못 깔고 이런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윈도우 10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알아봤는데 윈도우 10을 저처럼 이제 깨끗이 깔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우선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지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제 아이디랑 윈도우 10 공식 라이센스가 묶인대요. 그게 한번 되고 나면은 재인스톨 하면은 그냥 따로 라이센스 같은 게 필요 없고 제 하드웨어 그 아이디랑 이렇게 붙나 봐요, 라이센스가. 그럼 클린 인스톨 버전은 아예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리테일 커피 DVD를 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냥 시도는 안 해보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하는 얘기가 한번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다시 깔아라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던 게 다시 깔 시간까지 없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만 해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OS X랑 비슷하게 그냥 밑에 노티피케이션이 떠요. 사람마다 다른데 아마 지금쯤 다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인스톨 했거든요. 클릭하면은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잘 넘어가더라고요. 되게 업그레이드 자체가 영어로 설치했죠? 네, 저 같은 경우 좀 윈도우 8 자체가 영어였어요. 영어 윈도우 8이었다 보니까 자동으로 영어 윈도우 10으로 인스톨이 됐는데 우선은 제 컴퓨터 느린 컴퓨터는 아닌데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다운받는 거 굉장히 빨랐는데 한우씨 컴퓨터 느린 컴퓨터 아닐 텐데. 근데 그냥 몇 번 재부팅하고 하는데 근데 순조롭게 됐고. 제온 써요 혹시? 네? i7? i7 쓰죠. i7 써요. 근데 저도 워크스테이션 벌써 한 3년 돼서 그렇게 빠른 건 또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갈아요. 이제 뭘로 갈을까요? 맥북 아니. CPU 갈아야 되지 않아요? 갈아야 돼요. 갈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아픈 걸 건드렸나요? 자꾸만 하나 시키는 거가 되게 많아지시네요. 다른 삼성 키노트도 보고 i7 좀 더 높은 걸로 갈아타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한테만 저희 광고 붙으면서
아 스폰서 붙으면 스폰서 붙어서 한번 갈죠. 와 우리 저희 스폰서가 생겼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직은 저희 진짜 너무 먼데한 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네, 우린 최선을 다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한테만 국한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영어로 인스톨했더니 한글 자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윈도우 8 세팅 그대로 가도 한글 자판이 있어요. 근데 한글이 안 쳐지는 거예요. 바로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인스톨을 하되 세팅돼 있는데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게. 그래갖고 세팅도 여러 번 바꿔봤는데 끝에 가서 그냥 재부팅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윈도우 특유의 그 고치는 방법 재부팅 있잖아요. 껐다 켰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세팅을 바꿔놓고 만약에 세팅을 바꿨는데 작동이 안 된다 싶으면은 재부팅을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하나 조금 이제 왜냐면 몰랐으니까 1시간 정도 실험했어요. 분명 세팅 잘 돼 있고 영어 키보드 날려보고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재부팅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재밌네요. 안타까운 거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코타나예요. 그 시리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영화 허에서 나온 그 개인 비서. 그렇죠. 퍼스널 어시스턴트. 그렇죠. 애플한테는 시리가 있고 구글한테는 구글 나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라는 게 있고. 그게 사실은 윈도우 10에서 미는 큰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데스크톱 OS에 그런 개인 비서가 인테그레이트가 안 돼 있었거든요. 애플도 없어요. 그치 아직 없잖아요. 근데 코타나가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대부분이 구글 탭 열어가지고 서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되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다음 포드카스트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와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와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넘어서는 차세대의 이제 인풋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 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우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스피치 레커니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해서 그걸 문자화 시키는 게 엄청 정확해진 거 아세요? 코타나가 코타나가 아니 전반적으로 그쵸.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 번역해주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분명히 제가 한 10마디 하면 그중에 한 6마디는 맞추고 나머지는 애매모호했는데 이제는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게 또 딥 머신러닝, 클라우드한 또 관심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코타나가 되게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아직 한글이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한국말을 이해 못해도 되는데 문제는 한글어로 세팅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OS 자체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코타나를 쓸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것처럼 가정을 해놓고 미국 키보드도 리전 설정 그렇죠. 미국 키보드 설정 해놓고 해야지만 되는데 그래도 한국 키보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안타깝게 코타나를 많이 못 써봤는데 기대가 커요. 한국어도 지원이 될 테고 조만간 그렇게 되면 이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 10 그거 말고는 우선은 UI도 좀 이뻐졌고요. 옛날 윈도우 8에서 제일 말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좀 멈춰 이게 그럴까요? 잠시만요. 맛있다. 자 그럼 바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단 실수 전화가 올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였었죠? 윈도우 10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는 짧게 한 가지. 관심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요? 너무 내가 윈도우즈 10 나 너무 듣고만 있었나? 그렇다. 윈도우 얘기를 하고 완전 지금 어떻게 해서 빨리 끝내시려고 그런 게 있군요. 윈도우즈 10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하자면 윈도우 8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스타트 메뉴가 없어졌었거든요. 그 메트로 디자인이라지 이제 전 화면 타일로 되는 게 있었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애매모호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그거랑 스타트 메뉴가 좀 융합이 돼서 나왔는데 쓸만합니다. 제 개인적인 평은 솔직히 많이 변한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윈도우 10이 되면서. 근데 그냥 우선은 윈도우 8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이 고쳐지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윈도우 10부터는 더 이상 윈도우 11, 12가 나오지 않을 거래요. 그냥 10부터는 OS X처럼 10.1, 2, 3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리비전한다. 그렇죠. 3년마다 세 버전이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계속 리비전해서 바뀐다는 개념이 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어쨌든 윈도우 10이 저희가 또 조만간 할 포드카스트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잖아요. 그때도 심도 있게 다룰 텐데 어쨌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굉장히 큰 움직임이고 저도 이제 한번 써봤더니 괜찮다 정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너무 한마디도 안 했죠? 저를 자르려고는 시도도 많이 하셨으니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야. 윈도우즈는 저는 이제 인터넷 뱅킹 하려고
VM웨어로 XP 돌리시지 않으세요? 예, 솔직히? XP는 아니고 세븐. 아, 세븐까지 돌리세요? 세븐까지는 갔는데 세븐 써서 네. 근데 세븐 써서 근데 세븐 저는 그 자체도 좀 익숙치가 않아서 네네네. 그 세븐 인터페이스도 왜 윈도우 클래식 테마 네네네. 그거 설정해서 이제 마치 XP처럼 쓰는데 네네. 뭐 그거 말고는 윈도우 쓸 일이 없는데 10 나오고 나서 좀 저도 10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근데 인터넷 뱅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돼요? 아니, 네, 그게 뭐냐면은 10이랑 같이 또 민 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브라우저로 새로 만들었어요, 윈도우즈가. 근데 그게 크롬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는데 훨씬 가볍고 이제 새로운 브라우저. 네, 새로운 이제 스탠다드에 맞춰서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 특히 한국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무조건 필요로 하는 시장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같이 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버튼 누르시면 아마 엣지라는 새로운 브라우저가 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익숙한 액티브엑스나 이런 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런 거 쓰고 싶으시면 그냥 스타트 가셔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치시면은 옛날랑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럼 깔아야 되겠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뭐 윈도우 7을 깔아야 된다, XP를 깔아야 된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법원이나 네네네. 공공기관 사이트 들어가면 네네네네. 그런 데도 있어서 좀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굳이 뭐 근데 제가 주 브라우저가 최근에 뭐 국세청까지는 저는 안 쓰지만 인터넷 뱅킹 했거든요. 윈도우 10에서. 아, 괜찮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니까 전혀 문제는 없더라고요. 좀 빨리 액티브엑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진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맞아요. 얼마 전에 네. 무슨 대통령이 그거 했거든요. 무슨 국민 담화, 대국민 담화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뭐 핀테크 금융 쪽을 혁신한다 그랬어요. 그거 옛날 얘기 아닌가요? 그거 저도 들었던 뉴스인데. 아니 근데 최근에 또 최근에 하셨나요?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대통령 얘기하면 다 되거든요. 네네.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이제 곧 통일을 아직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건 저쪽 대통령도 그런가요? 북한 쪽 사람도 오케이를 해야 되는 네네네네. 거니까. 근데 핀테크야 뭐 금융 쪽만 접수하면 되는 거니까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도 액티브엑스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광복절 특집에서는 네. 언급을 잘 못했는데 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네.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들 중에 저희한테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저 매봉옥님, 네네. 예. 그 트위터에서 저희한테 멘션 주셨거든요. 잘 듣고 있다고. 네네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네, 보고 있습니다. 예. 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기하네요. 진짜 매봉옥님 덕분에 열심히. 아시는 분 아니죠? 절대 안 이거 사람. 저희 돈 주고 아는 알바 분 쓰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매봉옥님이 신기하네요. 아시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하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네.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매주 뭐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힘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인가요? 아예 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대표로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려면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저희 테크수다 네네. 지금은 테크수다 치시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요?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저번에도 소개해 주시죠. 엔드로이드에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이제 포켓카스트라는 앱이에요. 무료 앱이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서치하셔가지고 네. 테크스타 하면은 뜨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구독 아니면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은 매주 업데이트되는 거 다 리스트에 뜨고 그렇게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블로그, 그러니까 공식 웹사이트도 개설을 했어요. 네네. 네. 웹 주소가 테크톡톡, 네네. 테크톡, 그러니까 얘기하다 할 때 톡톡 tumblr tumblr 네. .com. 네. 네. 테크톡톡 텀블러. 테크톡은 벌써 누가 가져갔었나요? 테크톡은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름은 생각을 해봐야 돼 저희가. 네, 그래서 톡톡. 네네. 테크톡톡. 네네. tumblr.com으로 블로그 개설했고 페이스북에서도 저희 페이지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테크수다 네. 치시면 나오니까 저희 그렇게 해서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면은 저희 소식을 꼭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테크수다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더 부가 정보 같은 것들을 또 저희가
블로그나 이런 쪽에 네, 올리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구독하시면 저희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반응 보여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뭐 좋은 예로 오늘 저희가 하려는 얘기가 이제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랄까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앱과 서비스인데 그런 거에 대한 링크도 저희가 올릴 예정이에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말로 그냥 스펠링 다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쵸. 문서에서 정리해서 드리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네네. 저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할 얘기는 뭐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그렇죠. 업무라고 할까요, 그냥? 그쵸, 네, 업무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워크플로우의 뭐 변화라든가 새로운 그렇죠. 워크플로우라든가 그러니까 생산성을 그렇죠. 생산성 좋습니다. 네. 프로덕티비티? 네, 프로덕티비티죠.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뭐 옛날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게 되면 네. 저는 제목을 이메일은 죽었다. 좀 파격적으로. 예, 그렇게 한번 해볼까 네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예, 좀 저희 청취율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좀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이메일은 죽었다. 네.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메일은 죽었다. 이메일은 아직 살아있긴 한데. 저도 이메일 많이 써가지고. 예. 원래 이메일 또 많이 그러니까. 쓰잖아요. 예. 또 이메일에서도 이메일을 거의 재밌는 채팅처럼 게 쓰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보류를 우선 오케이. 해놓고 네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파격적인 건 마음에 드네요. 아, 네. 그래서 얘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저는 죄송해요. 제가 대본을 네. 일부러 안 봐요. 아, 너무 그러시구나. 대본을 즉흥적으로? 너무 대본을 보면 라이브에 강하신 딱딱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대본 안 보고 한번 네네. 즉흥적으로 대본을 많이 적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화두를 던져주시면 네. 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그냥 리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토픽이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 토픽을 굳이 정한 이유는 1편에서 3편까지 조금 너무 이렇게 컨셉트적인 얘기,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실무에, 네네. 그러니까 딱 오늘 듣고 내일 활용해 볼 만한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쵸. 전반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오늘 듣고 그냥 하나라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뭐 이렇게 이런 걸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드리는데 네네네. 뭔가 듣고 뭔가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장 도움이 되면 네. 좋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좀 실무에 가까운 실용적인 토픽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워크플로우, 네네네.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굳이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네.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클라우드 얘기하게 된 이유도 이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클라우드가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생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극적인 예를 들자면은 네. 옛날에는 편지를 썼어요. 제가 실장님이랑 의사소통하고 싶으면은 편지를 써서 네네네.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려가지고 뭐 일주일이 됐다, 한 달이 네네네네. 됐다, 외국에 있다는 전제하에 네. 갔단 말이에요. 답장 보내시면 또 한 달.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화라는 게 나왔어요. 네. 더 빨라지고 팩스란 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뭐랄까 그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에 그렇죠. 네. 그게 언제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버틀렉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병목 현상이 소통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아이들 공유하고 진전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작업 시간이 길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팩스란 게 나오면서 더 이상 2D적인, 그러니까 대화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그러니까 1D적인,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좀 그림까지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와서 또 획기적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또 이메일이 시대가 왔잖아요. 네네네. 아까 보면은 기술이 가장 꽃을 피는 것이 그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소셜이란 것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패러다임, 또 하나의 이제 네네네. 새로운 시대가 도입을 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굉장히 적합한 제목이 이메일은 죽었다라는 게 네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되는 게 이제는 포스트 이메일 시대가 오고 오고 있는 중이라 예, 생각을 그쵸. 해요. 예. 갖고 예를 좋은 예가 한동안은 모든 업무를 팩스를 했잖아요. 정말 예. 모든 업무가 다 팩스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 유난히 좀 심했던 것 같고 그게. 저는 팩스로 업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아 안 그러세요? 나죠. 예, 저는 없었어요. 아니신가 그게? 아유, 아니에요. 저 나이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아니 아타리 얘기하시고 아니 그러셔서. 아타리는 이메일로 왔어요. 근데 아니에요. 암튼 아니에요. 저는 팩스로 일했던 시절을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저는 한동안은 이제 팩스가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동안은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메일이 그렇게까지 뭐 한국에서 작업을 몇 번 해보니까 이메일은 아직은 이제 대세라고까지보다는 좀 뭐 아직도 통화하거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 직접 미팅이나 그쵸. 전화 통화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메일이 거의 그냥 그쵸. 모든 연락은 이메일로 주고받는 게 기본화가 되어 가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메일 시대가 왔고 이제는 그 다음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왔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가 시도 중이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포스트 이메일 시대에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장단점과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이제 보고 싶어서 네네네. 얘기 꺼낸 게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끝에 가서는 이거는 또 이제 크리에이티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크리에이티브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앱이랑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도 한 2회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던 네. 건데 디자인이란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예. 답을 향해서 그러니까 최선의 답을 향해서 네. 그냥 끝없이 네. 99.9%까지 가기 위한 그냥 노력이거든요. 네. 그 노력에 뭐가 있냐면 우선 시도, 네.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네. 시도하고 틀린 거 버리고 좋은 거 남겨서 다음 시도해보고 계속 그러니까 반복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센스도 중요하고 뭐 안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간과를 하는 게 효율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그 네네. 반복적인 시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똑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도 재밌는 게 디자인만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일이 많지가 않다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 스타일과 네. 클라이언트의 스타일과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주주, 그러니까 네. 돈을 내시는 분들 스타일과 네. 더 중요한 건 이걸 보실 분들 스타일. 네. 이거를 다 네. 융합해서 하나의 가장 최적의 답을 내는 게 디자인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빨리빨리 수렴해가지고 네, 업데이트하는 수렴해서 게 굉장히 네. 중요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저랑 같이 작업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조금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빨리 반영하는 게 네. 전 좋은 디자인의 준비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민첩하게.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빨리 그렇죠. 내 의견을 전달을 빨리 하고 그렇죠. 저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빨리 취합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받은 다음에 그걸 최대한 빨리 반영까지. 네네네. 그리고 그게 빨라질수록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나온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디자인 끝에 가서 시간과의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또 디자인만 하시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나 벤처 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 끝에 가서는 소통 그리고 남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게 네네네. 일의 대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네네.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꺼내게 된 뭐 거죠. 이메일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메일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계속 많이 써봤는데 네네.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얘기하고자 뭐 장점도 얘기하고자 시작하죠, 뭐예요. 예. 일단 이메일의 장점은 일단 자기 개인 랩탑에 네. 아카이빙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한테 보낼 때 빨리 보낼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빨리 해서 네네네. 빨리 써놓고 샌드 버튼 예를 들어 눌러놔도 네네네. 온라인이 된 상태에서 빨리 바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아카이브된 이메일을 빨리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퍼스널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정말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테 보낼 때도 뭐 참조를 그러니까 네네. CC를 첨부. 해서 참조. 참조를 해서 CC를 해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이 읽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토론이 가능하지만 네. 그게 단점은 저 장점부터 제가 좀 네, 장점 오케이.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되게 기술적인 앱에서 다 맞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냥 한 가지만 조금 다른 게 이제 또 이메일도 클라우드화가 되면서 그쵸? 지메일을 많이 지메일,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액세스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니죠. 클라우드에 네. 있는 게 우선 기본적이라면 인터넷 그 연결이 좀 중요한 것도 있고요.
이제 실장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제 개념적인 차원만 조금 더 더하자면은 이메일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그 유니버설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우선은 아주 뭐랄까 그걸 뭐라죠? 그 수학 네. 공식 풀 때 3분의 1이랑 6분의 1 하면은 그 중간에 그 합점 찾는 거 있잖아요. 교집합? 네, 그러니까 가장 최저 교집합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셜을 안 하셔도, 네. 뭐 슬랙 같은 거 안 하셔도, 네. 카톡 안 하셔도 이메일은 웬만하면 쓰시죠. 다 일하는 갖고 사람들. 있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일할 때 보면. 왜냐하면 일할 때 보면은 다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 만나다 보니까 네. 그 최저,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예를 들면 전화기 누구나 갖고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이메일은 지금은 다 갖고 거의 있을 다, 거라 네. 당연히 갖고 있을 거다 예상을 하니까 그렇죠.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그렇죠. CC에서 넣어드리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메일이 가지는 그 가장 큰 힘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밑에 최저, 이제는 네. 전화번호 다음으로 최저 집합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같은 카톡 쓰시냐고 그럼 카톡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시작은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랑 두 번째 건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 문서화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이 답장한 거와 하나의 네. 긴 줄이 되어서 문서가 되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전화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전화번호 네. 받았는데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점을 제가 놓치거나.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화가 되니까 그런 게 되고, 조금 더 다양하게 그냥 더 이상 글만이 아니고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도 어느 정도까지 주고받을 수 네, 있는 주고받을 수 그런 있죠. 환경이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이메일이 좋은 거는 또 이제 아까 했던 얘기랑 같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메일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카이빙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남에게 규칙을 강요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만의 퍼스널라이징에서 좋네요. 규칙을 갖고 있고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대체 툴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이나 네네네네. 프로덕티비티 툴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은 한 곳에 뭔가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기본적인 이 태스크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 기본적인 어떤 룰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그걸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 서로가 그렇죠. 알고 있어야 아, 그게 무슨 좀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효과가 배가가 되는데 이메일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네네. 근데 그게 장점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징 할 수 있어. 소통 부분 다 맞는데 그 소통한 후에는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워크를 맞출 수 있는 네네네. 자유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거 재밌는 예, 컨셉이네요. 네. 그런 게 있죠. 사실 저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메일을 안 쓰거든요. 네, 요즘은 그게 유행이에요. 예, 회사 내부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메일을 썼고 이메일 네네. 계정이 다 있고 뭐 이래서 이메일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메일 전에는 회사 내에서는 이메일 잘 안 쓰려고 하죠. 보통 페이스 투 페이스 네, 그쵸. 대면으로 얘기하고 네네네. 회사에 다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점점 대면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리마인딩 효과가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약해진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면으로 얘기했다면 이메일로 하나 보내죠. 그럼 내가 어떤 한 리마인드 창구를 둬서 내가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둔다거나 그렇죠. 이메일이 그런 용도로 좋았는데 네네. 지금은 그걸 좀 뛰어넘어서 저희가 쓰는 툴은 이제 플로우라는 네. 이제 그런 좀 이따 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얘기하겠지만 그런 슬랙이나 뭐 네.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그런 걸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근데 이렇게 해야 그것도 되나? 조금 그러니까 우선은 그거가 플로우나 그거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툴에 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툴.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정한 회사 내에서는 규칙을 정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자. 이런 네네. 용도에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자. 규칙을 정했고 거기다 다 아카이빙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서로 태스크를 결국은 이메일이라는 거는 서로 누군가에게 태스크를 알리고 누군가 어떤 일을 알려주고 네네. 알림을 받고 누군가한테 일을 주고 누군가한테 일을 받고 뭐 이런 용도인데 네. 일을 할 때는 그런 용도에서는 그게 훨씬 더 한 곳에 기록을 남아서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중간에 갑자기 예를 들어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예를 들어 뭐 한참 작업 뭐 예를 들어 한 달짜리 프로젝트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네네네. 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이제 영화 만든 다큐멘터리 만든 스태프들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영상 다 찍고 나서
포스트 팀. 포스트 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 그거를 해외에서 찍었기 때문에 번역을 한다 그러면 번역자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번역자한테 다시 그걸 또 프로세스 전체를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자가 초반에 인볼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볼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인볼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인볼브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이메일이 좀 벌써 단점 넘어가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좀 있죠. 나중에 합류했을 때 그 처음부터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설명해 주는 단점들이 좀 있죠. 뭐 실장님께서 이제 단점 시작하셔가지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걸 조금만 더 이제 풀이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거의 인터넷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걸로 저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메일 쓸 줄 몰랐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그런 개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mail이 나오면서 솔직히 저는 이제 한 번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하나라 이메일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일 좋은 예가 Gmail 가정이 이제 그 스레드화. 그러니까 Gmail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메일 A를 보내고 A에 답장을 보내시면 그냥 A랑 B가 더해져가지고 한 장에 그냥 굉장히 긴 이메일이 되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하다 보면 갑자기 막 A4 몇백 페이지 되는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Gmail이 이제 잘한 건 뭐냐면 그걸 대화식으로. 그러니까 제 답장과 굳이 안 보이고 그것들 한 창에 모아서 대화식으로 볼 수 있게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메일이 가진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에 누가 끼어들니까 누군가 갑자기 첨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순차도 안 맞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실장님한테 보내요. 그리고 번역하시는 분한테 첨부를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실장님께서 실수로 그냥 저한테 답장을 누르시면은 첨부된 사람이 빠져요. 그쵸.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럼 전 또 그걸 보고 첨부된 빠졌네? 그럼 첨부된 또 넣어요. 또 넣고. 그럼 그 사람 이메일 박스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가 빠졌다가 두 개가 오고 하나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프리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강요를 못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최대한 제발 모두 답장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뭐 높으신 분이나 그쵸, 뭐 그런 것들은 막 일일이 하게 할 때 그럼 제가 또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단점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워낙 옛날부터 있던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와 아주 큰 관련이 없는데 뭐 CC 되는 것조차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좀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프리한 거고 약간 이메일 자체는 좀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약간 이 내 룰에 끼어들기가 내 룰에 맞춰라라고 강요하기 좀 힘든 툴이라서 근데 그거의 단점은 커뮤니케이션이 중간에 막 끊길 우려가 좀 있어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 조금 옆으로 살짝만 세자면은 구글이 사실은 이걸 시도를 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글 웨이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뭐 초대 베이스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이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베타니까 이렇게 했는데 구글이 되게 재밌게 Gmail 내놓고 이메일 한번 획기적으로 바꿨거든요. 그 후로도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얘기가 시도해 봤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메일은 죽었다는 얘기가 사실 5년, 6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구글이 내온 답이 구글 웨이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이랑 비슷한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지만 이메일에 없던 그런 장점들을 추가하고 단점들을 없앰으로써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조금 써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구글에서 그거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베타로 묶어가지고 이제 인비테이션 온리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그걸로 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그렇게 프로젝트를 죽이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더 이상 업데이트 안 하더라도 그런데 근데 어쨌든 구글 웨이브가 행아웃이랑 구글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웨이브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때 페이스북이 워낙 강세그러다 보니까 그걸 소셜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탐탁지 않은 왜냐하면 더 이상 전 소셜을 관심 없고 좀 관심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적인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런지 구글 플러스를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 플러스도 있긴 있거든요. 거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차이가 뭐냐 페이스북에서는 친구들끼리 그냥 고양이 사진 많이 보내는 게 많잖아요. 그냥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뭐해요 뭐 클럽 갔어 이런 게 많은데 구글 플러스는 솔직히 되게 재밌는 게 구글 웨이브 색깔 되게 만졌어요. 구글 플러스 가면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일 얘기가 많고
커뮤니티 같은 걸 봐도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애드로이드 커뮤니티, 네네네. 애플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일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구글도 시도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웨이브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디벨로프가 끝나고 나서부터 네네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서 아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도 쓰셨던 분들이 아 이런 게 정말 좋겠다라고 개발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써보고 네네네. 쓰고 있거나 써봤거나 이런 것도 좀 간추려서 그리고 나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저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메일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있으면서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이 장점이지만 이제 그 다음 웨이브 이메일 이제 다른 툴로 쓰게 되면 그렇죠. 이메일이 다닌 다른 커뮤니케이션 툴을 쓰게 되면 그렇죠. 사용자가 없으면 그렇죠. 사용자 안 쓰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리고 되게 또 제가 언제나 인간에 대해서 되게 뭐 심리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귀찮은 이지의 왕이에요. 내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입장은 이제 서비스업이잖아요. 저희가 크리에이티브한 서비스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남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전 기본적인 저희 자체는 그쵸, 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편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 웨이터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개념이 좀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 맞춰드리고 최대한 편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소개시켜드릴 커뮤니케이션 툴들은 회사 내부에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회사 내부에서. 이건 실장님이랑 저랑 좀 이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저희끼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특화된 툴을 쓰고 특화된 툴을 써서 효율성을 최대한 올리는. 그렇죠. 하지만 정작 나갈 때는 안타깝게 저도 이메일로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메일은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네네. 그 커뮤니케이션 툴 저가 솔직히 저는 일을 하면서 네네. 정말 그 아까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회사라는 거에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의 철학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예를 들어 뭐 버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방법들은 다 복합적으로 써도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높여서 하는 방법이 애플이 있고. 하는 방식인가요? 프리미엄적인. 뭐 애플이 하던 뭐 어쨌든 일반론적인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버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 있고, 또 혹은 많이 팔아서 마진이 많이 남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되게 저는 그쪽에 또 관심은 있지만, 또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거는 결국 수익 빼기 지출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공부라기보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랑 시장님이랑 굉장히 또 공유가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아까 얘기 잘 해주셨지만 저 크리에이티브 쪽이란 거는 정답이 없는 일이라서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 그게 딜레이가 되면 결국, 왜냐면은 뭐 이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들어가서 뭐 이게 결과가 딱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일인데, 사람의 생각을 빨리 소통이 안 되면 빨리 이게 뭐라 그러지? 조율을 딱 네네. 맞춰놔야 한 방향으로 쭉 가는데, 그래서 결국 인건비는 그 시간 베이스를 결국 끊기게 되는데, 그 시간을 줄이면 결국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결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툴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던 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봤어요. 이제 툴 주제에 들어가나요? 네네. 그럼 그 전에 제가 실장님 하시는 좀만 더 하자면, 소통의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큼도 중요한 게 뭐냐, 정확도라는 생각을 해요. 정확도. 그게 뭐냐면은 한 팀이 크리에이티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어쨌든 여러 명이 들어가요. 클라이언트의 의지가 있고 저의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직원이 되었던 아니면 제 3자가 되었던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수렵이 돼야지 방향성이 정해지고, 왜냐하면 틀린 방향으로는 100km 가봤자 무의미한 거예요. 옳은 방향으로 1km 가는 게 낫지 틀린 방향으로 100km 가는 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도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저는 3D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차원적인 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갖고 예를 들어서 말,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되면 이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이란 말 맞나요?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 뜻이 좀 특히 저희 크리에이티브하는 사람한테 정말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마디를 디자인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 한 장 보내는 게 네네.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점점 디멘션, 차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거다 영상이잖아요. 네. 그럼 또 3D라고 예를 쳐요. 네. 근데 이제 뭐 더 나아지 인터랙티브한 거 만들면 이제 4D가 되는 거예요. 네. 점점점 차원이 올라갈수록 그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소통의 플랫폼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는 좀 애매모호한 게 한 2.5차원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첨부 파일로 이미지를 네.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에다가 뭐 그림을 그려서 애노테이션을 한다든지, 네. 영상에다가 네. 몇 분 몇 초에 코멘트를 남기는 이런 게 네네.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진화의 방식은 뭐냐면은, 소통은 언제나 중요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소통의 밴드위스,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 양, 그러니까 정보 양이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뭐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이미지도 들어가고 색깔도 들어가고 이제 또 레퍼런스도 들어가잖아요. 밴드위드스가 이제 넓어지는 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밴드위드스를 넓혀 놓으면 네. 넓혀서 소통을 하면 네네. 또 그만큼 또 정확해지고, 그렇죠. 정보를 교환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로는 한계가 확실히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툴들이 나오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소통의 정확성과 네. 속도도 맞춰주지만 또 넓은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많죠. 이미지 첨부 방식도 많아지고, 네네네. 링크 같은 것도 훨씬 더 이제 그쵸. 이메일처럼 그냥 단락 한 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눌러봐야지 아는 게 아니고, 뭐 좋은 예는 어떤 거는 막 웹페이지에 그 프리뷰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죠. 속도, 정확성, 네. 그다음에 밴드위스. 네.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처음에 시도했던 게, 뭐 사실 저는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네네. 지금 한 툴로 지금 정착을 어느 정도 했지만, 네. 이제 이런 쪽 툴에서 유명한 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아마 베이스캠프일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베이스캠프라는 툴이 있고, 온라인 툴이죠. 네네. 지금 이제 점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런 툴들을 뭐라 하는지 생각이 나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온라인 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베이스캠프라는 게 있고, 뭐 또 좀 더 그래픽 쪽에 특화된 게 트렐로라고 해가지고 카드 네네네네네네. 타입으로 되는 게 또 있어요. 뭐 그것도 저 한번 봤었어요. 예, 그런 게 있고, 최근에 또 많이 뜨는 게 이제 슬랙이라는, 그렇죠. 예, 슬랙이 많이 뜨고 있고, 사실 거의 메신저 형태. 그렇죠. 예, 가 있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건, 사실 제가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네, 솔직히 시작님만 쓰시는 거예요. 예, 정말 유명하지가 않아요. 네네. 거기도 팟캐스트를 운영하는데, 그런가요? 제가 쓰는 건 플로우라는 거예요. 네네. 플로우라는 툴인데, 거기도 캐나다 회사에서 만든 건데, 플로우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FLOW요. 네. 그리고 예. 웹사이트는 www.get, 그러니까 얻다의 get, 네. getflow.com. getflow.com.com이죠. 예. 그래서 거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쓰는 사람은 팟캐스트 아까 운영한다고 그러죠. 팟캐스트도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저희보다 많겠죠. 모르겠어요. 내가 알 수는 없는 건데, 팟캐스트가 뭐 그렇게 또 자주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근데 저는 되게 좋게 보는 회사인데, 좀 걱정되는 건, 이 회사 문 닫지 않을까. 지금 그것도 단점 중에 하나죠. 예, 단점 중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툴들을 많이 써요. 딴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슬랙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우선은 플로우부터 플로우요? 마무리하실래요? 플로우는 우선 장점, 그러니까 왜 굳이 플로우로 정하셨어요? 다른 뭐 툴들이 많을 텐데. 일단 저희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영상을 하는 거니까 비주얼로 소통을 하는 게 많으니까, 일단은 보통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하면은 되게 좀 딱딱해요. 디자인들이. 맞아요. 디자인들이 되게 딱딱한데, 플로우를 보면 정말 깔끔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딱 봐도 실장님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딱 깨끗하고 깔끔하게 돼 있고, 되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하는 이제 업무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좀 파일 베이스로 많이 작업을 하니까, 컴퓨터에
데이터를 스토리, 그러니까 아카이빙을 많이 하는데 네네. 폴더들을 저희는 구성을 프로젝트 단위별로 해요. 네네네. 프로젝트 단위별로 프로젝트 코드명을 정해서 뭐 이제 뭐 클라이언트명 대시 프로젝트명 네네네. 해가지고 그렇게 다 코드명을 정해서 프로젝트명을 코드명으로 해서 폴더들을 관리해서 그 안에 규칙을 탁탁탁 마련해 놓는데 네네. 이게 저희랑 너무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베이스가 네. 저희랑 너무 유사하게 돼 있어요. 저희의 지금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폴더 구성, 저희가 하고 있는 폴더 구성의 규칙과 네네. 플로우에서 하고 있는 규칙이 너무 공교롭게 딱 맞는 거예요. 네네. 얘네가 플로우라는 회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워크플로우랑 너무 잘 맞아서 궁합이 잘 맞고 일단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쁜데다 궁합까지 잘 맞는다. 네, 궁합까지 잘 맞고 그리고 일단 그게 커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베이스캠프, 트렐로, 플로우, 슬랙 중에서 약간 슬랙 빼고는 슬랙 빼고는 사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슬랙도 솔직히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슬랙만 계속 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슬랙랑 그런가 비슷한데. 근데 슬랙은 태스크 베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툴들은 프로젝트 명이 있고 네. 거기 안에 태스크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 안에 리마인드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탁탁탁탁 해서 딱 그걸 끝내면 컴플릿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슬랙은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 안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네. 지금 이제 슬랙이랑 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슬랙은 프로젝트 명이 있고 거기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아카이빙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다 대화에 근데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 같은 게 업로드가 빨리빨리 되고 빨리 대화 같은 게 정말 빠르고. 근데 플로우나 베이스캠프나 뭐 이런 쪽 베이스들은 약간 프로젝트와 태스크 베이스들이 잘 돼 있는 쪽이죠. 그래서 태스크를 컴플릿 하면서 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슬랙은 굉장히 프리하고 프리한데 플로우나 베이스캠프나 이런 쪽은 서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서로가 좀 그 룰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하고 그거를 서로 돌려가면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플로우를 태스크를 한번 이렇게 말을 쓰고 나면 태스크를 돌려요. 그러니까 수건 돌리기 하듯이 저 사람한테 태스크를 넘겨주고 내가 한마디 넘겨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태스크를 리마인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또 글을 써서 누군가한테 넘기고 계속 수건 돌리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어쨌든 태스크 베이스의 장점은 한 태스크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페덱스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DVD를 뭐 미국에 어디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보내기 어떤 프로젝트에 그거 보내기 태스크를 만들어 놓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만 그 밑에 스레드로 이어나가죠. 각자 다 쓰죠.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송장은 여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송장 준비 다 됐습니다. 그리고 뭐 송장 다 됐으면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이거를 한 스레드에서 하죠.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럼 컴플릿 이렇게 하고 넘기는 방식인데, 슬랙은 맞아, 대화창만 있네요. 대화창이 있어요. 대화창이. 그 대화창을 태스크 베이스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 상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명에서 여러 태스크들이 섞여서 대화가 되겠죠. 아마 슬랙은. 슬랙은 그래서. 근데 슬랙이 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슬랙이 뜨는 이유는 그러니까 또 슬랙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는 이유는 그런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굳이 규칙을 정해주지 않아도 약간 이메일스럽지만 이메일보다 훨씬 더 인스턴트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 방에 약간 카톡방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대화창 안에서. 근데 카톡방보다는 뭐라고 해요? 사실 카톡방하고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검색 기능 좀 더 잘 되고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뭐 좋은 세그웨이 주셔서 슬랙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슬랙을 써요. 근데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회사 어디랑 써요? 빌드미디어라고 이제 뉴질랜드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번에 거의 이메일 베이스로 일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좀 슬랙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그 슬랙이 되게 많이 온 거예요? 뭐가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슬랙에서 딱 일어났더니 슬랙에 안 읽은 메시지가 10개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이제 비상시가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우선 슬랙이라는 그러니까 플로우라는 게 영어로 하면 흐름이잖아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확실히 있고 거기서는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고 네. 뭐 역행해가지고 왜 흐름이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데 슬랙이라는 영어의 어원은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라는 게 슬랙이 렉인가요? 렉인데 렉도 게으름 슬랙이라고 뭐 렉은 모자라다. 모자라 부족하다. 슬랙 이러니까 뭐야 슬랙 이러면은 너 좀 뭐지 좀 부족하다, 아. 대충 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이것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슬랙은 조금 더 후리한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거를 써본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뭐 제가 깊게 알아본 건 아닌데 재밌는 거 두 가지만 드리자면은 플리커라는 회사는 아시는지? 플리커요? 네, 플리커. 야후. 네, 맞습니다. 네. 야후에서 개발한 한동안은 최고의 사진 네. 전문 포토그래퍼. 한동안. 인스타그램이 네. 없는 동안 네. 없을 때 인스타그램 전에는 그래도 최고였었거든요. 거의. 지금도 약간 프로페셔널 영역 그렇죠. 쪽에서는 네네네. 예, 플리커를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죠. 예, 저도 예, 진짜 플리커를 포토그래퍼들은 많이, 예. 활용을 하는데 어쨌든 플리커라는 사진 공유, 사진 뭐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든 분이 야후에서 나와서 만든 게 슬랙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 그 업계에서 좀 큰 사람이거든요. 플리커 한동안 그래도 이제 인스타 나오기 네네. 전에는 굉장히 또 인지도가 높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은 무료 계정이 좋아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무료게 이게 유료예요? 유료예요. 아. 플로우는 무료인가요? 아니 플로우 당연히 유료죠. 유료잖아요. 예, 유료인데 아니 저는 슬랙을 무료로만 써봐가지고 이게 다 그렇구나. 무료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 무료로 써도 대부분의 경우는 무료로 쓰면은 아시잖아요. 뭐 모자란 게 있어야지 유료로 넘어가는데 슬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자란 게 있다는 느낌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은 되게 좋아요. 무료 계정이 굉장히 쓸만해요. 갖고 저도 아직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이제 유료로 넘어갔어요. 갖고 회사 일을 할 때는 그 슬랙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또 어쨌든 뭐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네네네네네. 슬랙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거의 옛날에 IRC 같은 개념이 강해진 것 같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였지? ICQ? ICQ보다도 IRC 맞죠? 그 채팅 앱. IRC 아닌가? IRC 뭐. 네, 제가 그때는 별로 안 써가지고 모르는데 그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인터넷상에 그냥 큰 공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무료예요. 아무나 들어가서 계정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무료 계정 좋잖아요. 그 네. 슬랙이 제가 좀 읽어봤는데 뜬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끼리 뭐 앤드로이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 들어가고 싶은데 페이스북을 하기도 싫고 뭘 하기 싫고 근데 또 거기 가면 우선 이게 이렇게 전문적인 툴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슬랙이 그 제3 구현이 네네네. 됐대요 많이 갖고 제가 만약에 뭐 포드카스트 예를 네네. 들어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빨리빨리 그리고 좀 질문하시면 네네네. 바로 대답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슬랙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슬랙에다가 저희 테크수다라는 그래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슬랙 하면은 우선 되게 재밌는 게 구조가 맨 왼쪽 상, 그러니까 제 상단에 네네. 커뮤니티가 떠요. 네. 커뮤니티라든지 회사라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운영한 스튜디오가 있고 빌드미디어가 있고 네. 또 제가 관심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파티 멤버가 떠요. 네. 그 방에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는 프로젝트가 떠요. 네. 근데 안타깝게 아직까지 그 프로젝트에 타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롭게 뭐 이랬다 네, 저랬다 막 얘기하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슬랙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선 무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무료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료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런 툴즈의 가장 취약점과 생존 포인트는 유저 베이스란 말이에요. 많이 쓸수록 너도 슬랙 써? 네. 나도 슬랙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슬랙을 쓰니까 다른 사람 슬랙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네. 실장님한테 시도했다가 한번 거부당했잖아요. 네. 슬랙을 넣으라 했는데 실장님께서 싫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플로우가. 근데 저도 오늘 플로우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네. 제가 그전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그 타스크가 없는 게 생각보다 크네요. 예. 네. 저희는 태스크 돌리기를 수건 돌리기 그렇죠, 싫어하니까 태스크가 없으면 그러니까 상대가 그걸 받았는지 레스폰서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딱 책임감. 놓아야 되는데 서로가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붕어뜨죠. 특정 태스크를 잊어버리는 맞아요. 상황이 생기는. 근데 물론 약간 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다 까먹지 않는다는 전제면은 이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아니 근데 까먹지 않는 걸 떠나가지고서는 한눈에 그걸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네, 거든요. 그쵸.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가지고 네, 딱, 목록화돼가지고 스레드화 되었다는 거 굉장히 장점 같은데요. 그건 되게 부러워요. 저 네네네. 슬랙을 쓰면서 그게 없긴 하거든요. 혹시 슬랙 얘기 더 있어요? 그래갖고
뭐 제가 네네네. 이제 슬랙을 굳이 꼽자면 우선 무료 계정이 굉장히 좋아요.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네, 무료 저도 무료밖에 몰랐으니까 네네네. 유료는 몰랐어요. 무료로도 진짜 충분히 사용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시작하고 싶으시다. 저희처럼 뭐 포드캐스트를 하고 싶다. 네. 그러시면 그냥 슬랙 인스톨하시고 그냥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만들고 멤버 초대하시고 무료니까 뭐 만들기 쉽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막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네. 슬랙 같은 용도로 사람들이 뭘 쓰는지 알아요. 카톡 많이 쓰죠. 네, 카톡 많이 쓰잖아요. 엄청 쓰죠. 저도 많이 써요. 카톡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슬랙하고 카톡하고 차이가 뭘까? 카톡방 만들어 놓고 많이 하잖아요. 일할 때.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오히려 카톡이 더 강세죠. 한국에서는. 왜냐면 다 왜냐면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아 저는 얼마 전에 지웠어요 카톡을. 왜요? 아 시장님 되게 뭐 일부러 좀 거슬러 가시는 게 있나 봐요. 아니 막 아이패드 그건 농담이고요. 굳이 지울 필요는 없잖아. 솔직히 안 쓰면 되는 거죠. 왜 그런 반항적인 아니 모습을 보여주셔야 카톡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통통통 뜨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야. 노티피케이션 끄면 되는데 왜 굳이 지우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심리가. 아니 그게 이게 근데 그래도 아이패드 앱 만들어 달라는 것도 어떤 심리시죠? 저의 집중이 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철학적인 얘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람이 몰입을 하면은 네. 그만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대. 네네네. 몰입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냥 노티피케이션 끄면 되는 건데. 끄면은 내가 왔는데 내가 까먹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받으시겠다. 그거가 신경 쓰여서 또 싫더라고요. 제가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의 네. 심리가 되게 궁금해서. 네. 근데 급적인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네. 저 존중합니다. 지울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고 카톡으로 열심히 말을 보냈었는데. 근데 슬랙은 또 아이패드 앱이 있어요. 제가 넘어가려는 게 네. 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플로우를 제가 쓰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애드로이드 앱이 없어요. 우선은. 있어요. 없어요. 생겼어요. 안드로이드 있어요. 이번에 생겼나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있어요. 느리다 그랬. 느릴걸요,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쓸 때 없었는데. 아니 지금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뭐냐면 이제 그 멀티 크로스 플랫폼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업 환경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는 뭐 정말 말 그대로 핸드폰으로 그냥 길거리 가다 이 처리도 많이 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슬랙은 또 웹에서도 할 수 있죠. 웹? 데스크톱 따로 있고요. 뭐 다 웹 기반이긴 한데 굉장히 잘 돌아가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멀티 디바이스 다 되잖아요. 네. 슬랙은 애플워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줄을 몰라요. 정말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되게 빠르고서는 플로우는 솔직히 좀 느린 감이 조금 있어요. 플로우 느려요. 네, 그건 조금 태스크에서 스레드가 뭐 100개 이상 넘어가면 확실히 확 느려져요. 그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슬랙은 진짜 빨라요. 확실히 정말 빨라요. 근데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 무료 계정 굉장히 좋고요. 뭐 무료 계정에서 제한이 뭐냐면은 최근 10,000개 메시지만 서치 가능하고요. 그리고 5가지 서비스만 추가 가능해요. 그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플러긴처럼 슬랙 자체 내에서 드롭박스 플러긴 같은 게 있어요. 그 드롭박스 같은 거에서 파일을 불러올 때 굉장히 원활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5개만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본 결과 5개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무료 계정이 굉장히 잘 되는 게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슬랙은 그렇게 돼 있고요. 슬랙 좋죠.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슬랙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지금 플로우하고 그러면은 지금 슬랙 우리가 또 뭐죠? 얘기했죠. 슬랙 얘기했죠. 슬랙 플로우하고 슬랙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우리가 서두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근황 얘기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근황 얘기를 좀 더 이제 하나씩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딴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포드캐스트 처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자제력을 하면서 조절해가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좀 줄이고요. 네네. 다음에는 지금까지 한 게 뭐 하늘 씨가 얘기했죠. 1차원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얘기한 플로우랑 슬랙 정말 쓴 건 많은데 하다 보니까 2개만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뭐 굳이 이걸 나누자면은 왜냐면 저희가 안타깝게도 또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1부에서 굳이 제목을 하자면은 1차원적인 소통. 그러니까 팀 내에서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글 베이스 뭐 이런 글 텍스트 베이스를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 2개를 예를 들어 드렸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2차원적인 2차원적이라는 게 2D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소통의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미지나 영상에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툴. 그런 프로덕티비 툴. 그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